안녕하세요. 블렌더 조아입니다. 모델링 하는 방법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이번에는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헬멧과 고글을 만들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메쉬 페이스에 대한 그 특징하고요. 모디파이어스에서 그 시링크랩 등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참고 이미지를 제가 미리 설정해 놨고요. 오른쪽 패널 보시면 컬렉션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화면상에서 선택이 안 되게끔 디저블 셀렉션을 해놨고요. 이 참고 이미지는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예정이고요. 그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먼저 우측 패널에서 뉴 컬렉션으로 컬렉션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참고 이미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었고요. 앞으로 모델링 될 오브젝트들은 이 컬렉션 2번에 만들겠습니다. Shift A 메쉬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큐브를 선택하고 우측 패널에 모디파이어스에서 Add 모디파이어를 클릭해 줄게요. 단축키 S로 Subdivision Surface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면이 한 단계 늘어나면서 이제 구 형태로 됐고요. 이 레벨을 2로 해줄게요. 그러면 또 면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이제 9에 가까워졌어요. 이 오브젝트 모드 상태에서 सब디비전 메뉴에서 이 하살표를 눌러보면 어플라이가 활성화됩니다. 어플라이를 해주면 subd가 적용된 오브젝트만 남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그 subdivision의 옵션을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면 구조를 보기 위해서 Shift A 메쉬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게요. 메쉬에 UV 스피어가 있는데 왜 굳이 그 큐브로 구를 만드냐 하면요. 여기 면 구조를 보시면 와이어로 보면 이렇게 UV 스피어 같은 경우는 끝점이 점 하나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뭔가 형태를 만들기는 버텍스가 이렇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큐브로 만드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얘 구조를 보면 이 끝부분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여요. 삼각형으로 모일 경우 예를 들어서 얘를 सब디비전을 주게 되면 면이 늘어나면서 이제 자동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삼각형 부분이 면 모양이 뭐 이런 형태로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를 렌더링 걸었을 때 이런 그 부분이 찌그러져 있는 게 이게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페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어, 근데 넓은 면에 삼각형이나 다각형이 들어가도 그 찌그러지는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큐브를 만들어서 구를 만들었어요. 이 스피어는 지워줄게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탭키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갈게요. 단축키 A로 전체 선택해주고 메쉬 트랜스폼 투 스피어라고 있어요. 투 스피어를 해주면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꿀렁꿀렁 되죠. 조금씩. 얘를 클릭하면 이 왼쪽 그 하단에 패널이 뜨는데요. 얘를 눌러보면 팩터 값이 있어요. 얘를 1로 해주면 최대한 구 형태에 가깝게 버텍스가 이제 움직여져요. 낮춰보면 다시 원래 상태, 올리면 최대한 9로 만들어줘요. 프론트로 놔주고 정면에서 봤을 때 3번을 눌러 페이스 모드를 선택하고 Shift Z로 이렇게 와이어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또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 전에 이 중심점이 무조건 생긴다고 그랬어요. 주황색 그 중심점이. 근데 이 페이스에도 중심점이 생깁니다.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모든 그 수정이 일어나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모디파이어 등등 모두 이 중심점에서 기준을 갖고 발생됩니다. 움직입니다. 페이스를 선택할 때 드래그해서 보통 선택을 하는데 이 중심점을 넘어선 것까지 선택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반을 선택하고 단축키 X, F, 페이스 눌러서 반을 지워줄게요. 그리고 탭키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Add 모디파이어 단축키 M 눌러서 미러를 줄게요.
멀지 체크하고 클리핑 체크하고. 지금 그 참고 이미지보다 커가지고 스케일로 좀 줄여줄게요. 단축키 S 눌러서 스케일로 좀 줄입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도 맞춰줄게요. 옆모습은 조금 더 기네요. 단축키 S 누르고 Y 눌러서 Y축으로 좀 이렇게 늘려줄게요. 그 헬멧 보시면 이 얼굴 그 들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면을 지워 줄게요. 이렇게 요 부분 정도 선택해서 지우면 될 것 같아요. X 지우기 페이스 F. 그 다음에 정면에서 이제 모양을 맞춰 주겠습니다. 버텍스에서 버텍스 모드에서 이 길이를 맞춰 줄게요. Z축으로 내려주는데 스케일로 Z축으로 숫자 0 치면 0을 향해서 스케일이 됩니다. 결국은 일자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무브로 맞춰주고 또 옆에서도 모양을 잡아줄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로 조금 올려주고 이 외곽을 맞춰줄게요. G키 2번 누르면 이 엣지 따라 이동이 됩니다. 지금 이 라인 만들기에 면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기 위해서 Alt 엣지 클릭으로 루프 선택을 하고 컨트롤 B 눌러서 베벨로 면을 이렇게 나눠 줄게요. 면이 생기면 이렇게 이동을 시켜줘서 최대한 지금 이 구 형태를 유지하게끔 움직여 줘야 해요. 이렇게 면이 생기면 그 자리에 놔두면 나중에 섭디비전 줬을 때 그 자리가 표시가 납니다. 정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버텍스가 튀네요. 탑뷰에서도 한번 봐주고 바텀으로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튀는 버텍스가 있나 없나 항상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Add Modifiers에서 Subdivision Surface를 줄게요. 두 단계 주고 지금 이 부분이 그 완만하지가 않고 좀 찌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드 스무스를 줄게요. 그리고 어디 또 찌그러진 데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합니다. 자, 이제 헬멧의 형태는 됐어요. 얼추. 또 이제 모델링 하면서 또 수정할 게 생기면 움직여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두께를 줄 건데요. Add Modifiers에서 단축키 S 눌러서 Solidify 누르면 이렇게 두께가 생깁니다. 이 옵셋 값을 1로 주고 이 두께 값을 마이너스로 뺄게요.
그럼 안쪽으로 이제 두께가 생기는 거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미세하게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께를 만들어 줬고요. 이제 헬멧 안쪽 부분을 만들 건데요. 편의상 이 헬멧 겉부분을 외피, 이 안쪽 부분을 내피라고 칭할게요. 헬멧 내피를 만들기 위해서 외피를 선택하고 Shift D로 하나 카피해 줄게요. 그리고 EXC 키를 누르면 제자리로 갑니다. 단축키 슬러시를 눌러서 선택한 오브젝트만 남기고 다 감춰 줄게요. 그리고 우측 패널에서 그 솔리디파이를 지워주고 섭디를 지워줄게요.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 해서 안쪽 부분에 그 두께를 만들 건데요. 그 전에 페이스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우측 상단에 메쉬 에디트 모드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여기 노멀이라고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노멀스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뭔가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요. 각각 페이스의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 페이스는 그 앞뒷면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면이 앞면이고 뒤쪽에 이 파란색 선이 안 보이는 면이 이제 뒷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페이스와 직각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이제 노멀 방향이라고 해요. 각각의 페이스의 중심과 이 방향성으로 무브 로테이트 그 다음에 모디파이의 기준이 돼서 실행이 돼요. 간혹가다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면이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자도 모르게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하나 몇 개 더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면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앞뒷면이 이제 다른 면들과 달라서 이렇게 색이 이렇게 튀게 보이고요. 렌더링 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럴 때는 그런 면들을 찾아서 뒤집어 줘야 하는데요. 뒤집는 방법은 좀 전에 제가 그 했던 것처럼 페이스를 선택하고 메쉬, 노멀, 플립 뒤집어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 개 있을 경우 단축키 A로 페이스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메쉬, 노멀, 렉탱귤레이터, 아웃사이드 또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는 바깥쪽으로 전체 그 뒤집어 주는 거고요. 반대로 인사이드는 면이 안쪽으로 다 뒤집히겠죠. 페이스는 이런 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얘를 이제 그 익스트루드 하기 위해서 단축키 A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할 건데요. 컨트롤 F 익스트루드 하면 방향성과 관계없이 한쪽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돼요. 이건 정상적인 두께를 만드는 지금 형태가 아니라서 컨트롤 F 여기 보시면 익스트루드 페이스 어롱 노멀이 있어요. 노멀 방향성을 갖고 익스트루드 되면서 면을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원하는 그런 두께가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했더니 면이 다 뒤집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면을 익스트루드해서 생성할 경우 면을 뒤집어 줘야 해요. 메쉬, 노멀, 플립. 그러면 안쪽을 바라보고 컨트롤 F 익스트루드 페이스 어롱 노멀을 해주면 안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주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생성된 면이 이제 정상적인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내피의 그 두께를 만들었고요. 이 방향성은 꺼줄게요. 그리고 슬러시로 전체 오브젝트를 보여지게 합니다. 이제 내피를 그 선택한 상태에서 모디파이에서 섭디를 줄게요. 마찬가지로 두 단계. 자, 이 상태에서 그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글지글 해졌는데요. 이유가 내피와 외피의 겉면이 정확하게 지금 겹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까 카피했을 때 제자리에 그대로 놔둔 상태였어요. 얘를 해결하려면 좀 작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요. 그냥 스케일로 줄여 버리면
이 커서를 중심으로 스케일이 일어나서 얘를 노멀 방향으로 스케일을 해줄게요. 일단 섭디를 꺼주고 단축키 A로 페이스를 전체 선택해 준 다음에 Alt S를 눌러주면 익스트루드 어롱 노멀처럼 스케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같은 그 방향성을 갖고 스케일이 돼서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 내피가 만들어졌는데요. 보시면은 이미지와 다르게 얇고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해 줄 건데요. 2번으로 엣지를 선택해 주고 이 안쪽 엣지를 Alt 키로 중복 선택해 주고 Shift R 키로 또 이웃된 엣지를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선택이 됐고, 얘를 셀렉트해서 셀렉트 룹스 이너 레지온을 클릭해 줄게요.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렇게 그 바깥쪽으로 다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엣지 모드인데 페이스 모드로 놓고 셀렉트 인버트 해주면 이렇게 안쪽 면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F 익스트루드 페이스 어롱 로마를 해주고 빼주면 이렇게 두께가 두꺼워지죠. 자, 이렇게 해서 두께를 좀 두껍게 해줄게요. 두께는 두꺼워졌는데 이제 그 내피가 안쪽으로 다 있어서 또 이 부분을 튀어나오게 해줄게요. 그 전에 지금 익스트루드 생긴 이 엣지들은, 중간 엣지들은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엣지 선택하고 Alt로 연결된 그 엣지들을 룹스 엣지로 선택해주고 단축키 X, 디졸브 엣지 해주면 이제 가운데 엣지들이 지워졌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페이스들을 Alt키 누르고 이웃된 엣지를 클릭해주면 이렇게 연결된 페이스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F 익스트루드 페이스 어롱 노멀로 밖으로 이렇게 빼줄게요. 그리고 한번 보죠. 탭키 눌러서 얼만큼 빠졌나 이제 확인해 보면 예, 겉으로 적당히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피의 이 단면이 지금 너무 그 일자여서 약간 그 두께감을 줄게요. 루프 컷으로 면을 좀 나눠 줄게요. 컨트롤 R 루프 컷으로 2단계. 그리고 이 루프 컷 메뉴가 뜨는데 얘를 이 스피어 상태로 놔주고 스무싱을 줘서 이렇게 밖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이런 볼륨감 있는 그 형태가 되겠죠. 클릭으로 나가지고 탭키 눌러보면 이 가운데에 볼륨감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부분에 버텍스들이 움직여서 지금 깨져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버텍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줄게요. 그러면 딱 붙죠. 이게 미러에 머지와 클리핑이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헬멧의 내피가 완성됐고요. 이제 헬멧에 요 띠를 만들어 줄게요. 띠를 만들기 위해서 웹피를 선택하고 탭키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이쪽 엣지를 쭉 다 선택해 줄게요. 외곽 엣지를 선택해서 얘를 Shift D로 카피 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X키로 제자리에 카피된 상태로 오브젝트가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엣지를 그 카피한 거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오브젝트가 아니어서 얘를 이제 별도로 이 웹P 오브젝트에서 띄어내야 하거든요. 단축키 P를 눌러서 세퍼레이트 셀렉션 해주면 이렇게 새로운 오브젝트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웹P 그 다음에 좀 전에 카피한 이 라인 이렇게 해서 큐브 002로 분리가 됐어요. 모디파이에서 솔리디파이하고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지워줄게요. 이 띠를 선택한 다음 오른 클릭해서 컨버트 투 커브를 해줄게요. 그러면 속성이 커브로 바뀐 거예요. 이 상태에서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주고 2단계 주고
하면 그 좀 전에 카피하기 전 모습하고 똑같이 됐고요. 이 커브로 바꾼 이유는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오른쪽에 커브에 대한 그 데이터를 눌러보면 여기 지오메트리에 베벨 값을 줄 수가 있어요. 또는 익스트루드 값. 익스트루드면 이렇게 면이 일자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베벨은 두께를 만들어줘요. 이 뎁스 값으로 이렇게 두께를 만듭니다. 시프트 키로 미세 조정을 해주고 오른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를 줄게요. 그리고 이 띠의 단면 모양을 지금 라운드로 그 두께 값을 줬는데요. 프로파일에 놓고 단면 모양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저는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줄게요. 그리고 옵셋 값으로 위치를 좀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헬멧이 완성이 됐고요. 고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Shift A 메쉬 실린더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왼쪽에 또 그 옵션 창이 하나 뜨는데요. 얘를 클릭해서 버텍스 숫자를 12로 해줄게요. 그러면 12각의 그 실린더가 생성이 돼요. 스케일로 좀 줄이고 크기를 얼추 맞춰줄게요. 평면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 헬멧 그 라운드에 나중에 안착시켜 줄 거예요. 탭키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상단면 하단면을 선택한 후 인셋으로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2로 브릿지, 엣지, 룹스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가운데 그 홀이 생기고 자동으로 면이 생성이 됩니다. 이건 이제 위아래의 버텍스 수가 같아야 이렇게 자동으로 거기에 맞게 채워져요. 그리고 Add Modifiers에서 Subdivision을 두 단계 줄게요. 에디트 모드는 꺼주고 각 상태로 보고 이 단면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루프 컷으로 위, 아래 면을 나눠 줄게요. 안쪽도 루프 컷으로 위, 아래 나눠 줄게요. 그리고 서프트 상태를 보면 이제 이 각이 살아있죠. 오른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 그 렌즈 아래에 눈에 그 닿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 모드에서 페이스 선택하고 오른쪽 그 페이스 엣지를 알트 키 누르고 선택하면 이렇게 링으로 선택이 됩니다. Shift D로 카피를 해줄게요. EX 키 눌러서 그 제자리에 놔주고요. 얘를 분리시켜 주기 위해서 단축키 P Separate Selection 해주면 오브젝트가 새로운 오브젝트로 분리가 됩니다. 얘를 약간 띄워줄게요. 두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엣지 모드에서 엣지를 루프 선택해주고 2로 익스트루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스케일 S를 눌러서 좀 벌려줄게요. 그리고 G키를 눌러서 G축으로 내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께가 생기죠. 탭 눌러보면 두께가 생겼습니다. 하단부 엣지를 루프로 선택해주고 또 2 익스트루드 스케일 S 해서 또 벌려주고 아래로 조금 더 내려줄게요. 이 부분이 너무 벌어진 것 같아서 스케일로 약간 줄여줄게요.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 엣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루프 컷으로 한 단계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각이 생겼죠. 윗부분에서 이 오브젝트만 남기고 다 감춰줄게요. 그리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 안쪽은 좁고 이 바깥쪽이 조금 넓은 형태예요. 그래서 버텍스를 잡고 모양을 좀 맞춰줄게요. 그리고 이쪽은 좀 좁은 상태죠. 스케일로 조금 줄여줄게요. Y축으로 좀 이렇게
좁혀 줄게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엣지 따라서 약간 그 흐름을 맞춰 줄게요. 이 부분도 무브로 약간 맞춰 줄게요. 그리고 슬러시로 이제 한번 보면 이런 형태가 됐고요. 참고 이미지 보시면 이 띠 들어가는 부분에 홀이 이렇게 나 있어요. 양쪽에. 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를 선택하고 단축키 I로 인셋을 이렇게 해줍니다. X 페이스로 지워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뚫을 면을 선택하고 인셋으로 면을 나눈 후 X 페이스로 지워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을 봅니다. 그리고 두께를 만들기 위해서 단축키 2로 엣지 모드에서 루프로 선택을 해줄게요. 이 홀도 Alt Shift로 엣지 클릭해서 같이 선택해주고 단축키 2로 지축으로 이렇게 내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두께가 생겼어요. 이 부분을 약간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루프 컷으로 이 부분에 각을 좀 살려줄게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루프 컷으로 각을 좀 살려줄게요. 또 루프 컷으로 이쪽에 면을 하나 더 줄게요. 엔터. 반대편도 엔터. 그러면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면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슬러시로 전체 오브젝트를 보고 크기를 한번 이제 좀 맞춰줄게요. 그리고 요 라인이 조금 커야 될 것 같아서 스케일로 약간 늘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루프 컷으로 한 줄 더 줄게요. 각을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우고 얘는 다시 지축으로 옮겨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게요. 이제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위쪽 상단의 페이스를 선택해주고 Shift D로 이렇게 카피를 해줄게요. 이번엔 지축으로 약간 떨어뜨려 놓고 단축키 P로 Separate Selection 해줘서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게요. 안쪽 엣지를 선택해주고 페이스를 채울 건데요. Ctrl F 필 해주면 이렇게 면이 생기는데요. 자기 이제 마음대로 생겼죠. Ctrl F 그리드 필 해주면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면을 생성해줘요. 근데 면 개수가 사각이 나올 그 면 개수면 자동으로 채워주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채워집니다. 그리고 전체 선택한 후 익스트루드로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스케일로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렌즈까지 됐고요. 헬멧에 이제 안착시켜야 하는데요. 안착시키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J 눌러주면 각각의 객체이지만 한 오브젝트로 합쳐지게 돼요. 그리고 합쳐질 때 그 모디파이 적용한 게 같다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subD가 적용됐다 풀었다가 같은 상태로 되죠. 하단부 엣지를 선택해 줄게요. Shift S 커서 to 셀렉트 해주면
이렇게 엣지 루프로 선택한 중앙점에 3D 커서가 오게 돼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셋 오리진에서 오리진 투 3D 커서 해주면 이 오브젝트 중심이 3D 커서 중심으로 왔어요. 이렇게 그 오리진을 정렬해 준 이유는 이 그 오리진 기준으로 이 헬멧에 태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아래 하단면에 그 선택한 그 버텍스들을 오른쪽 패널의 데이터에서 버텍스 그룹에 플러스를 하나 눌러줄게요. 그러면 그룹이 생성되고 어사인을 해주면 이 버텍스가 그룹으로 지정된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지정된 그 버텍스 그룹으로 뭔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만든 거예요, 일종의. 자, 그리고 모디파이 가서 애드 모디파이어 단축키 S 눌러서 스링크 랩을 눌러볼게요. 그 상태에서 여기 타겟 오브젝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울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확 겹쳐졌죠. 이 전체의 버텍스가 이 헬멧 그 단면에 이렇게 접촉이 된 건데요. 이거를 버텍스 그룹을 아까 지정했던 그룹으로 선택해 주면 그 버텍스만 이렇게 붙어요. 그럼 이 끝단면의 버텍스가 이 헬멧 단면에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붙게 되죠.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이동시켜 볼게요. G로 Z축으로 하면 이렇게 맞춰지죠. 탑뷰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이동시켜주고 로테이트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G축으로 좀 내려주고 로테이트로 이런 식으로 각을 잡아줄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고글이 되게 크네요. 스케일로 좀 줄여줄게요. 자,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모디파이에서 단축키 M 미러를 시켜주는데 이 헬멧 기준으로 미러 시켜줄게요. 그러면 헬멧 중심에서 미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글을 안착시켰어요. 그리고 3D 커서는 Shift S로 다시 커서 투 월드 오리진으로 원위치 시켜줄게요. 그러면 월드의 중심점으로 3D 커서가 이동했어요. 이제 그 가죽 그 끈을 만들어 줄 건데요. 띠를 만들기 위해서 Shift 우클릭으로 이 고글과 고글 사이를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3D 커서가 그쪽으로 이동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Shift A 메쉬 플레인을 하면 이 3D 커서 중심으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돼요. 자, 스케일로 띠의 두께를 맞춰 줄게요. 로테이트로 X축으로 돌려줄게요. 그 다음에 단축키 G 무브로 Z키를 두 번 눌러주면 축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시켜주고 또 스케일로 맞춰줄게요. 에디트 모드에서 양옆 엣지를 선택해주고 단축키 2로 익스트루드 시켜줄게요. Z축을 Z를 두 번 눌러서 Z축으로 하면 그 노멀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죠. 스케일러 X축으로 좀 넓혀줄게요. 이 상태에서 애드 모디파이에 단축키 S로 솔리디파이를 줄게요. 옵셋을 1로 놓고 두께를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애드 모디파이어에서 단축키 S로 서브디비전을 줄게요.
두 단계. 탭키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컨트롤 R로 각을 좀 살려줄게요. 솔리디파이를 두께를 좀 더 줄게요. 루프 컷으로 가운데 한 줄 더 주고 무브로 Z축 두 번 눌러서 노멀 방향으로 약간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모양을 좀 잡아줍니다. 가운데 한 줄 더 줄게요. 그래서 조금 더 완만하게 할 건데 컨트롤 B 베벨로 이렇게 면을 나눠 줄게요. 그리고 무브를 해주는데 Z를 두 번 눌러서 축 방향으로 약간 올려줄게요. 이 양옆도 약간 올려야겠네요. Y축으로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오른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그러면 이렇게 가죽 띠가 생겼어요. 또 Shift 우클릭으로 커서를 여기다 놔줄게요. 그리고 Shift A 메쉬 플레이너를 하나 만들게요. 스케일로 줄여주고 이 헬멧에 이제 태우게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냅을 쓸 거예요. 스냅에서 페이스 선택해주고 얼라인 로테이션 투 타겟 회전각까지 같이 스냅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스냅을 켜주고 무브를 하면 이런 식으로 면에 태워져요. 자, 적당하게 위치하고 로테이트로 돌려줍니다. 엣지를 선택해주고 익스트루드. 요번에는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컨트롤 우클릭하면 클릭하는 지점에 면이 이렇게 익스트루드 돼요. 컨트롤 우클릭, 컨트롤 우클릭, 컨트롤 우클릭. 그렇게 해서 반되는 지점에서 멈춰 줄게요. 그리고 스냅을 꺼주고 Shift Z로 헬멧 바깥으로 살짝씩 무브를 시켜서 빼줄게요. 이게 각이 면이 지금 쪘기 때문에 각이 있어서 당연히 어떤 부분은 파묻히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 가서 단축키 M으로 미러를 해줄게요. X축으로 기준을 이 헬멧 기준으로 이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엣지를 선택해주고 컨트롤 우클릭 하면 이제 채워졌죠. 무브로 밖으로 약간 빼줄게요. 그리고 멀지 클리핑 체크를 해줍니다. 살짝 움직여서 이렇게 클리핑 되게 놔줄게요. 그리고 좀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페이스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F 익스트루드를 노멀 방향으로 해줄게요. 익스트루드 페이스 어롱 노멀 해서 밖으로 이렇게 두께를 줍니다. 여기 버텍스 위치가 안 이쁘니까 조금 옮겨줄게요. 이렇게 해서 그 노멀 방향 흐름을 맞춰주는 게 면이 이쁘게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요. 익스트루드로 그대로 올릴게요. 그리고 루프 컷으로 면을 나눠주고 페이스로 아랫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로 아래로 내려줄게요. 그래서 이 가죽 띠가 말려 들어간 느낌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애드 모디파이어 सब디비전 서페이스를 두 단계 줄게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각으로 나눠져 있어서 해결을 해줄게요. 슬러시로 다 하이드 시켜주고 이버텍스, 이버텍스, 이버텍스를 단축키 M으로 멀지 시켜주는데 에센터로
그러니까 세 점이 한 점으로 모이는 거죠, 센터로. 그 다음에 이쪽 버텍스도 다 세 개 선택해서 단축키 M으로 at 센터로,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그 subD를 보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슬러시로 전체 오브젝트 보이게 하고 줄게요. 근데 여기 파묻혀 들어가니까 여기 루프 컷으로 에디트 모드에서 루프 컷으로 한 줄 줄게요. 그리고 무브를 G축으로 이렇게 약간 올려줄게요. 그리고 탭키로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더 움직여야겠네요. 이렇게 전체 잡아서 무브를 Z축 축방향으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럼 이렇게 말려 들어간 형태가 됐죠. 오른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지금 이 가죽 띠가 좀 얇은 것 같아서 루프 컷으로 가운데에 한 줄 줄게요. 쭉 돌아가면서. 그러면 두께가 조금 더 유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이제 씬을 구성하기 위해서 컬렉션을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뉴 컬렉션. 이제 컬렉션 3번에서 Shift A 메쉬 플레인을 만들어서 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스케일로 키워주고 에디트 모드에서 끝단 엣지를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로 G축으로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중간 엣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B 베벨로 이렇게 끝에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쉐이드 스무스.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이유는 조명을 줬을 때 이렇게 각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이렇게 라인이 생겨요. 그래서 면을 더 준 거고요. 탑 뷰에서 Shift A로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G축으로 Z축으로 이동, Y축으로 이동, 라이트에서 이렇게 각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그 레퍼런스 이미지는 이제 보이지 않게 안 보이게 해줄게요. 여기 컬렉션에서 체크박스를 꺼주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창을 하나 분리해서 이쪽을 카메라 뷰로 맞춰줄게요. 자물쇠로 토글 해주고 이렇게 각도를 잡아줍니다. 쉐이드 모드로 보고 렌더 탭에서 뷰포트 샘플 값을 128로 해줄게요. 렌더 샘플은 256. 이 숫자가 높을수록 그 렌더링 되는 품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뷰포트에서 보여지는 품질, 렌더링 했을 때 보여지는 품질. 그리고 이 레이 트레이싱을 체크해 줄게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반사되는 빛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으로 가서 레졸루션을 1920, 1920으로 맞춰줄게요. Shift A, 라이트, 에어리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위로 올려줍니다. 데이터에 가서 파워를 한 1000 정도 일단 줄게요. 그리고 이 쉐입 형태를 디스크로 놔줄게요. 사이즈는 한 이 정도 줄게요. 지금 좀 밝은 것 같아서 약간만 낮출게요. 800. 그리고 방금 만든 라이트를 Shift D로 하나 카피합니다. EXC키로 제자리에 놓고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를 3D 커서로 놓을게요. 그러면 타겟점이 3D 커서로 돼서 로테이트로 그 타겟점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얘는 한 500 정도 줄게요. 그리고 또 Shift D로 라이트를 하나 또 카피하고 EXC키로 제자리에 놔주고 로테이트로 방향을 또 맞춰줄게요. 이렇게 일단 해주고 또 맞출게요.
아래 하단부에 작업창을 좀 이렇게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쉐이더 에디터로 놔줄게요. 먼저 월드에 색상을 줄게요. 월드를 클릭해 주고 노드에서 Shift D로 백그라운드를 하나 카피를 해줄게요. Shift A로 믹스 쉐이더를 하나 만들게요. 단축키 M 믹스 쉐이더. 이 월드와 백그라운드 사이에 놔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를 아래 쉐이더에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Shift A로 단축키 L 눌러서 레이 패스를 눌러서 이 레이 패스를 믹스 쉐이더의 FAC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Shift A로 단축키 T 눌러서 인바이러먼트 텍스처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위에 백그라운드에 연결해 줍니다. 컬러. 그 다음에 이 인바이러먼트 텍스처를 오픈을 눌러서 HDRI 맵을 하나 선택해 줄게요. 이 HDRI 맵은 제가 설명란에 따로 그 받는 곳을 링크를 걸어 둘게요. 이미지를 받아서 그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 놓고요. 필요할 때 그 폴더에서 방금 그 열듯이 오픈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을 월드 색상을 이렇게 약간 줄게요. 약간 분홍빛으로, 보랏빛으로. 이 오른쪽 카메라 창은 쇼 오버레이를 꺼줄게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 배경 컬러가 보여서요. 이 바닥 되는 면을 사이즈를 좀 키워줄게요. S축으로 다 가려지게. 헬멧 그림자가 안 보이게 바닥을 좀 내려줬어요. 그리고 바닥면을 선택하고 이번엔 오브젝트로 가서 뉴 머티리얼을 해줄게요. 그리고 색상을 하나 줄게요. 우측에 머티리얼 탭에서도 똑같이 수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헬멧을 선택하고 뉴 머티리얼에서 색상을 줄게요. 그리고 러프니스 값을 올리면 매트해지고 내리면 반사가 세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메탈릭 값을 살짝 올려줄게요. 메탈 재질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너무 높으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줄게요. 반사되는 부분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시 월드로 가서 이 HDRI 맵 준 그 스트렝스 값을 1.5로 올려줄게요. 그러면 조금 더 반사 표현이 더 됩니다. 다시 오브젝트로 가고 이번엔 이 내피를 선택하고 뉴를 눌러서 색깔을 맞춰줄게요. 이 내피 같은 경우는 그 반사가 되면 안 돼서 이 러프니스 값을 올려줄게요. 매트한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 헬멧 띠를 선택하고 또 뉴 머티리얼을 줍니다. 색상은 흰색이고 러프니스 값을 낮출게요. 그리고 메탈릭을 살짝 올려줄게요. 색상은 그 만드시는 분 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줘도 됩니다. 이제 고글의 머티리얼을 적용할 건데요. 아까 저희가 그 고글을 이 렌즈 있는 부분하고 밑에 이 가죽 부분을 컨트롤 J로 다 합쳐줬어요. 그래서 뉴 머티리얼 하면 재질이 다 똑같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질을 다르게 하려면 오브젝트를 다시 이제 분리시키면 되는데요. 분리시키는 방법은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그 분리시키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페이스를 선택하고 단축키 L을 누르면 아까 그 오브젝트가 합쳐져만 있지 이 버텍스끼리 다 연결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L 누르면 선택한 그 객체는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 P로 세퍼레이트 셀렉션 시켜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각각의 머티리얼을 줘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페이스를 선택하고 이쪽 우측에 머티리얼 패널에서 플러스 눌러서 머티리얼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리고 뉴 해주고 선택한 페이스를 어사인 시켜주면 이 두 번째 새로 만든 그 머티리얼이 적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오브젝트 하나에 여러 머티리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페이스에 따라서 그렇게 색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색깔을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죽띠는 같은 걸로 줄게요. 뉴 머티리얼하고 좀 전에 줬던 머티리얼 003을 선택해서 다음에 이제 렌즈를 바꿔줄게요. 탭키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3번으로 페이스를 선택해 준 후 L 눌러서 렌즈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금 머티리얼이 두 개 들어가 있는데요. 또 플러스 눌러서 하나 공간을 만들어주고 뉴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선택한 페이스에 대해서 어사인 해주면 또 새로운 그 머티리얼이 적용이 됩니다. 탭키로 그 섭디 상태로 보고요. 얘는 러프니스 값을 최대한 아래로 낮춰주고 메탈릭을 올려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유리 느낌이 나요. 이 알파 값으로 투명도를 좀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질이 다 씌워졌고요. 입혀졌고, 탑뷰에서 Shift A로 조명을 하나 더 만들게요. 라이트, 에어리어 90도로 돌려줄게요. 숫자 90. 그 다음에 벽 쪽으로 이동시켜서 벽이 너무 머니까 좀 가깝게 해주고, 조명도 좀 가깝게 해줄게요. 사이즈를 똑같이 2m로 해주고 파워를 한 1000 정도 줄게요. 이렇게 해서 헬멧 모델링이 완성됐고요. 얘를 렌더링 하려면 여기 렌더에 렌더 이미지, 만약에 애니메이션 된 게 있으면 렌더 애니메이션, 지금은 이미지기 때문에 렌더 이미지로 해줄게요. 단축키는 F12번이에요. 하면 이렇게 렌더링 된 이미지로 나옵니다. 사이즈는 아까 1920으로 줬었죠, 저희가.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세이브 해서 원하는 포맷으로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델링 하는 방법 두 번째 영상 헬멧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